안녕하세요. 저는 마켓듀아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슬아입니다. 네. 오늘이 무슨 날이냐 그러면 대표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되었던 첫날이었어요. 작년 12월 15일 왜 제가 기억을 하냐 그러면 그때 우리 물주에서 추천 상품이라 그러죠. 그거를 올려줬는데 그거를 대표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맞아요. 사서 리뷰도 달아드렸고 그때 이후로 주문을 몇 번 더 하셨잖아요. 그 욕조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처음에 온라인 쇼핑몰을 언제 시작하셨어요? 이제 사업자를 낸 거는 작년 9월이었는데요. 네. 9월에는 이제 위탁 판매로 그냥 뭐, 한 3개 정도 올려놨었어요. 네네네. 근데 본격적으로 하진 않았고요. 위탁 판매가 올려놓는다고 해서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누가 한 개를 산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 하는 찰나에 하 사장님의 유튜브도 알게 되고, 그리고 물주 그 시스템도 알게 된 거죠. 네. 근데 거기에서 추천해 주시는 욕조를 첫 사입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근데 대로. 그 욕조 가격이 뭐 몇천 원짜리도 아니고 2만 원.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한 2만 원 정도 접근을 하려 그러면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처음에 용기를 그렇게 내셨어요? 우선은 그 제품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반 욕조가 아니라 다리를 펼 수 있는 차별성이 있는 그런 욕조였고, 코로나 시기에 이 목욕탕을 다 못 가는 상황에서 이때 아니면 못 갈 것 같다는 딱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입을 했죠. 저는 대표님을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가 대표님한테 해드린 건 많이 없는데 이렇게 포인트 찝어서 말씀드리면 그거를 그대로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쇼핑몰로 성공을 하려면 이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컸어요. 사장님 여기 경력도 정말 많으시고 해주신 조언들이 저의 상황에 너무 딱딱 맞기도 했고 아, 최대한 그거를 바로바로 하려고 엄청 기억하고 그 실행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아, 지금 저 네. 직원이 몇 분 있어요? 직원은 5명이 있어요. 직원이 없을 때 지금 내가 꾸준하게 했던 거랑 그다음에 네. 직원을 두고 하는 거랑은 어떻게 차이가 나요? 정말 큰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은 저는 제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못하는 거를 메꾸려고 하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그리고 이게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제 직원들이 함께 하면은 제 단점을 보완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저보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일을 잘하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양과 질적으로 성장한 느낌이에요. 근데 직원을 쓰면 그때부터 마이너스가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확장이 어느 정도 될 때는 직원을 씀으로써 훨씬 더 확장이 잘 되죠. 만약에 직원을 안 썼으면 성장이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맨날 울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우리 대표님 저 뭐 매출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러니까 한 11월 달에 한 어느 정도 나왔죠? 이제 11월 달에는 매출이 4천 정도 나왔어요. 네. 근데 순수하게 대표님이 마진하는 게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직원 4분 급여 다 드리고 우리 이슬아 대표님께서는 물건을 처음에 소싱을 해서 사진 찍고 이걸 한 개를 팔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노력은 똑같이 하지만 좀 방향성이 조금 다르죠. 그쵸. 처음이랑 완전 다른 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처음 사입할 때부터 딱 계획을 잡고 이거는 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가십니까? 네, 그렇게 완전 계획을 짜서 어떻게 이거를 어디에 이제 마케팅을 그렇죠. 할지부터 다 짜가지고 예전에는 무조건 일단 사오고 나서 이거를 팔지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게 팔릴 수 있을지 네. 이런 조사를 하고서 들여오니까 그렇죠. 좀 더 낫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거 한 개 팔라고 막 무조건 이랬는데 지금은 시장까지 보게 되고 이 맞아요. 제품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마케팅이라는까지 내가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판매하는 게 좀 달라질 거예요. 그 정도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제품을 딱 인사이트를 보고 시장까지 보는데. 사실 하 사장님 이제 책 내셨잖아요. 네네네. 그거 읽고 나서가 정말 제대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전까지는 네. 아이디어가 막 제대로 떠오르진 않았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박람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박람회에서 정말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 박람회를 다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이제 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했는데 이제 한 3번째 가니까
완전 아이디어가 이제 그렇죠. 떠올라서, 예. 그래서 올해 말과 이제 내년이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이 나왔어요. 저는 이슬아 대표님한테 이거 하이소, 저거 하이소, 뭐, 이 물건 사이소, 저 물건 사이소 해준 적이 없어요. 스스로가 그냥 성장을 하시고, 그냥 쓱 지나가다가 툭툭 던져주는 얘기를 정말 잘 캐치를 하셔가지고 한 게, 저도 그 대표님 보면서 제가 보람 많이 느끼거든요. 옆에 딱 차가지고 막 이렇게 하이소, 저렇게 하이소가 아니고, 이렇게 그냥 딱 3번 만나면서 제가 2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 하셔가지고, 저도 대표님 성장하시는 게 너무 뿌듯하고, 보기 어서 좋아요. 저는 제일 강조하는 게 일단 실천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위 뭐 아는 동생들한테도 그래요. 해라 좀. 깨지면 배우는 거고, 잘 되면 땡큐다. 무조건 좋은 거다. 그렇게 해라 그러는데 잘 안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때 리뷰, 그거랑 보여봐 드릴게요. 요거. 네, 맞아요. 저는 요거요. 리뷰가 요게 제 거예요. 우리 집 거실 화장실에 얘가 지금 딱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진짜 이거. 땀까지 이래가지고 제가,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판매자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사고 싶은 걸 팔아라. 내가 억지로 팔게 되면 이거는 답 안 나온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참 우리 대표님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보다 질문이 몇 가지 올라오는데 오로라 상님께서 청년 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러시네요. 이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라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그 일의 업무 내용이 디지털 관련된 일이라면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인당 최대 19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고요. 그거는 IT나 뭐 디지털이라면은 재택이든 사무실 근무든 상관없이 네. 그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스토어를 블로그를 운영을 시켜도 되고 그렇죠. 집에 재택으로 인스타를 해가지고 이걸 좀 해라 그래도 되고 청년 디지털 일자리가 아마 내년에 이어질지 아니면 올해로 끝날지는 모르는데 제가 우리 카페에 이런저런 정보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진짜로 저는 다 드린다고 드리는데 별로 보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저도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날 바로 들어가서 신청했거든요. 네네. 센세 아빠님이 요즘 소싱은 주로 어디서 하세요? 중국 소싱인지요? 국내 소싱인지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거의 중국 소싱인데 제가 처음으로 국내 소싱을 이번에 네. 해봤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중에 하나인데 국내 업체 거로 하는 건데 나중에는 이제 오프라인도 이제 그렇죠. 도전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장사를 하려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인 사람들인데 우리 쿠팡 스마스토어 박사 될 거 아니잖아요. 하다 안 되면 아파트 입구에다가 내 제품 한번 깔아보는 것도 이 제품이 시장 반응이 얼마큼 되는 건지 해봐야 되고 쪽팔리는 그거 일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년부터 해보려고요. 네. 승승장구하시겠네. 그러니까 내가 제품이 뭐가 오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주계가 오면 문방구에 가봐야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실생활에서 영업을 해보려고. 그거 하다 보면은 지금하고 다른 세상이 또 보이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도매업자가 되는 거고 거래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네.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럼 어떤 거 가지고 뭐 어디 가보시려고 해요? 잘 팔리는 제품이 하나가 있는데 그 토치 제품이 있거든요. 네. 그 토치를 아예 패키지를 이번에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캠핑용품점. 네, 캠핑 용품점 이런 데요.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려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잘 안 받아줄 거예요. 네. 그럼 어쩌는 거 압니까? 깔아만 놓을게. 네. 깔아만 내가 놓고 갈 테니까 일주일 있다가 내 수량세 해가지고 팔릴 만큼만 돌아.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좋은 물건을 싸게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네.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도전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만약에 토치가 납품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거 그냥 막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그리고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이 다시 시작하신다면 무엇부터 어떻게 진행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네. 다시 시작을 한다면 일단은 그 자본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무슨 뭐 알바를 하든 뭘 해서 자본금을 좀 일정량 모으고 네. 그렇게 하면서 투어나 타임이나 공부를 하면서 똑같이 또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때 처음에 작년 12월 달에 시드가 얼마큼 있었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몇 천만 원 있었던 것 같아요. 몇 천만 원 있었는데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쵸. 그렇게 네. 안 했죠. 네. 처음에 그냥 몇백, 항상 그거는 그냥 남겨둔 돈이고 그렇죠. 몇백으로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까지 잃어야 된다. 뭐 어느 정도 내가 투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셨어요, 처음에? 네네, 했어요. 제가 생각한 거는 10개를 사입하면 한 개만 성공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지인한테 주던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떨이를 하던지 한 개만 이제 성공하면 나머지 다 메꿔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한 개를 찾기 위해서 샘플 주문도 그냥 계속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타율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타율이 10개 중에 한 2-3개는 된 것 아, 같아요. 3할 정도면 거의 뭐 상타야. 네. 주말에 연말 MVP 따야 3할이면. 근데 물론 시즌마다 주기를 타지만 그렇죠.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조용한 마음 쉼터니 한 달에 200 벌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네. 진짜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심지어 작년에 스토어를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월 100만 벌자 생각했어요. 나는 이 스토어로 월 100만 벌면 너무 좋겠다. 네. 월 200은 하실 수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불가능한 게 아니라 저도 월 100을 생각했는데 그 이상을 한 것처럼 꾸준히 뭔가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풋을 바꿔야 되는데 네. 다른 아웃풋을 원한다면 네. 인풋을 조금씩 다양한 분야에서 바꾸는 노력을 하는 거죠. 음. 그러면은 200 이상은 당연히 그렇죠. 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예 제로 베이스 자본금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불가능하죠. 네. 시간이 안 그러면 엄청 많이 걸리거나. 네, 그래서 저도 주변에 보면은 되게 적은 자본금으로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는 저는 말렸어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얘기 주위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하는 분들한테는 전 대놓고 얘기해요. 안 하시는 게 낫겠다고. 왜냐면 되겠다 안 되겠다 딱 감이 잡히는 게 그렇게 오랜 시간 안 걸리거든요. 네. 길어봐야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이거는 계속해도 되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왜 이렇지? 이렇게 답이 딱 나오니까 그래서 그 6개월 안에는 무조건 도전을 하시고 시도를 하시고 깨져보시고 재고 가지고 내가 그 골머리도 쌓아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뭐 카카오 스토리가 그랬고 밴드가 그랬고 지금 인스타 마켓이 그렇고 어떤 잡아놓은 물고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재고라는 어떤 부담이 아예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재고가의 부담이 없을 때 그리고 뭐 이게 덤핑이든 어떻게 뭐 사은품으로 주든 친구한테 나눠주든 마케팅을 하든 이거를 내가 재고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다음부터 물건 주문하는 거 1도 안 두려워요. 오로라 환경님. 현재 저는 인테리어 소품 쪽으로 10년 정도 운영 중인데요. 소싱할 때 인테리어 소품 쪽만 고집했어요. 제가 전문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소싱할 때 카테고리를 색다르게 운영해봐도 상관없나요? 이렇게 하시네요. 인테리어 소품만 고집하고 계시는데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봐도 괜찮겠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오로라 상경님께서 스토어를 뭐 예를 들어 한 1년 정도를 운영을 했는데 답이 안 온다 그러면 당연하게 바꾸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인테리어 소품이 정말 마진 좋고 괜찮은 상품들이 엄청 많거든요. 잘 찾으면 대표님도 지금 카테고리가 캠핑 쪽으로 돌아섰잖아요. 캠핑이랑 네. 또 스토어 하나 더 열어서 네. 생활용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고요. 누구나가 다 접근할 수 있는 생활용품 쪽으로 접근하신 거고 네. 그 다음에는 하다 보니까 이쪽에 또 관심이 가고 잘 나가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뭔가 포커싱이 그쵸. 맞춰지고 처음에는 저도 제가 좋아하는 거를 팔려고 생각했어요, 계속. 그렇죠. 예. 이제는 어떻게 가냐면 팔리는 거를 파는 쪽으로. 그렇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주위에 잘 파는 사람들은 처음에 막 이것저것 막 팔다가 A가 잘 나가네. 그러면 A 쪽으로 잘 가요, 사람이. 그래서 가다가 보면 화장실용품 쪽으로 가면 뭐 때타올, 때밀이 뭐 해가지고 쭉 그쪽으로 백화점 차릴 수밖에 없는 게 이쪽 생태예요. 그리고 판매자가 그쪽을 좀 더 잘 알게 되고 그쪽을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조용한 쉼터님 도매 찾기가 숙제인 것 같은데 문구, 간식, 액세서리 세 가지를 할 생각인데 이렇게 하셨는데 할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라 문구를 하든 간식을 하든 액세서리를 하든 한 개를 잡아가지고 그냥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훨씬 더 많이 클 수 있어요. 유입은 키워드랑 마케팅밖에 방법 없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유입은 다양한 방법의 유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우리가 지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키워드 그러는데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대표님도 키워드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세요? 스마트 스토어 제품 올릴 때는 네. 신경을 쓰고요. 팜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키워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제품을 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그렇죠. 먼저 제품을 선정할 때는 그냥 제품을 생각하죠. 그렇죠. 이제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내고자 할 때 그때 이제 네. 키워드를 보는 거지. 저도 처음에는 키워드 때문에 물건을 찾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없어요. 진도가 안 나가죠. 없어요. 네. 제품이 없어요. 이미 누군가 다 팔고 있고 없더라고요. 우리 아이템 스카우트 뭐 이런 키워드 프로그램 넣은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도 나도 다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늪에 빠지는 순간 제품을 못 찾아요.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품이 먼저예요. 제품을 찾아놓고 나서 얘를
어떤 식으로 낼지 그거는 그때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 키워드로. 아예 키워드를 무시해라는 저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지금보다는 좀 더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국내 도매 찾을 때도 키워드 이런 거 별로 안 보고 이제 그 제품이 겨울에 많이 팔리겠다 이걸만 보고 국내 업체를 한번 찾고 다니고 선정해서 직접 만나러 갔거든요. 네. 그 다음에야 키워드를 찾아봤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제품인 거고 그 제품이 좋은 제품이어야지만이 그걸 갖다가 막 구매를 해가지고 친구 찬스를 그쵸. 쓰든 노출을 시켜가지고 광고를 하든 제품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지. 소싱을 하고 난 뒤에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스톱함에 올린 후 지인에게 리뷰 좀 이렇게 부탁하고 또 할 일이 광고해야죠. 우리가 참 광고는 이제는 필수가 됐어요. 너도 나도 다 하니까. 광고를 안 하고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을 건데 힘듭니다. 네, 광고가 맞죠. 제일 네. 빠르고 쉬워요. 그래서 장사할 때 광고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출 대비 광고 비율은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품마다 차이가 있겠죠. 골든 키워드를 찾으면 조금만 광고해도 될 거고 그렇습니다. 사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2개는 국내에서 제가 제품을 만든 것도 있어요. 제품 생산한 것도 있어요? 네, 하나는 제품을 아예 생산을 했고, 하나는 제가 재구성해서, 네, 그냥 이놈저놈 주소 모아서 세트로. 그거 세트로 파는 거죠. 네. 그게 진짜 귀찮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진짜- 많이 안 들어와요. 네, 그게 돈 되죠. 네, 그게 돈이 돼요. 예를 진짜. 들어서 1,000원짜리 2,000원에 파는데 이걸 5개를 뭉쳐. 그럼 10,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이 5개 네. 뭉치면 15,000원에 팔 수도 있어요. 그쵸. 이게 가지수가 늘어날수록, 예를 들어서 10개를 모아야 되는 세트면 정말 많이 안 들어오고요. 네. 그런 거를 오히려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너무 그렇죠. 이제 사입이나 경쟁이 치열하니까. 네. 저는 그런 거 한 게 지금 효자예요, 효자. 맞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야 돼요. 귀찮게 하는 거. 그래야 돈이 되지. 이진사 대표님. 수입하려고 보고 있는데 저한 카테고리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사이트만 보고 있는데 이런 단계에서 좋은 팁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진사 대표님이 지금 하는 행동 속에서도 분명히 남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지 나중에 다른 제품을 봐도 그게 떠오릅니다. 지금은 네네. 그 헛시간 아니에요, 그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한 개가 마케팅비, 판매소리 따졌을 때 거의 똔똔. 언제 제품을 계속 가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기준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장사에 대한 어떤 그건데, 광고를 해서 벌어들이면 좋겠지만, 광고는 그 자체가 그냥 광고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게 시장 안에 진입을 하잖아요. 그럼 그 광고 끊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광고는 내가 없다 생각하고 그냥 꾸준히 던지는 거예요. 대표님 자사몰도 하세요? 아니요, 안 해요. 근데 아마 조만간에 내가 볼 때는 하실 것 같아. 왜? 네. 도매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 네. 그래서 그게 딱 보면 대표님 다음 스텝이 딱 그걸 것 같아요. 또 도매몰도 운영하실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한 몇 개월 내년 여름 못 돼가지고 열심히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위탁으로 판 거 딱 한 개밖에 없고요. 네. 바로 사입으로 저는 들어갔어요. 네. 저도 그래요. 가능하면 저도 위탁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왜냐면 위탁이라는 거는 나무 상품 팔아주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서 내가 돈을 마진을 조금은 취하기는 있지만 그 상품 홍보해주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내가 이 시장을 접근하는 마음 자세가 좀 다를 겁니다. 위탁하고 사입하는 거는. 책상 앞에 딱 재고 두고 저걸 어쨌든 간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집에 좀 쌓여 있어야 진짜 그렇죠. 간절하게 네. 네. 할 수 있어요. 또미 대표님께서 직장 다니면서 부업을 하실 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러시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겁나 힘들어서 그렇지. 왜냐면 배송하는 시스템 그것도 있어야 되고 요즘 또 그런 도와주는 프로그램 많잖아요. 3PL이라는 데도 있고 가능은 합니다. 힘이 근데 많이 들 거예요. 만약에 이게 누구나가 다 100만 원, 200만 원 벌 수 있으면 새벽에 자갈시장 가서 생생피디를 따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고생을 젊었을 때 많이 해봤지만 쉬운 길 같으면은 누구나가 다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그 사이에서 차별화를 조금씩 만들어 가야 되죠. 근데 그 직원하고 일을 하면서 혹시 뭐 네. 주의해야 될 점이나 뭐 스트레스 받는 점이라든지 그런 건 따로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조언해 주신 건데,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기대를 너무 하지 마라. 이게 정말 저는 너무 와닿았고요. 뭐 아예 기대를 안 하지 않지만, 이 분량대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스트레스는 받는 건 없고요. 저희가 팀워크를 잘 하려고 네.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고 되게 재밌어요. 경영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직원들과 일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 다 근처 세종시에 계신 분들인가요? 안 그러면? 직원들은 인천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고요. 네. 네, 제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3명만 이제 사무실에 나와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딱 1년 된 기념으로 대표님하고 제가 하자고 했던 거고 보고 계시는 대표님들도 정말 내 마인드만 바꾸면
내 생활이 바뀐다는 거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 네. 바뀌면서 내 환경만 바뀌라고 바라는 거는 그거는 욕심꾸러기고 그래서 이스라 대표님 같으면은 우리 다른 대표님한테 좀 더 본보기가 되겠구나. 뭐 누가 몇 천만 원을 벌든 그런 관심 두지 마라 그러잖아요. 네. 그분은 그분의 방법이 있는 거고 나는 나만의 방법이 있는 건데 우리 대표님은 정말로 마인드 바꾸고 그냥 실천을 하시고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 대표님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이었어요. 아이고, 네, 앞으로 오래 봅시다. 오래 보고. 그럼요. 네. 계속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